안녕하십니까 상지인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기업자원 통합관리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도안을 꼭 다운로드 받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지도안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바탕화면에 있는 핵심 ERP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와 사원명을 확인했다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ERP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료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ERP 프로그램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메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ERP 참 쉽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도 메뉴 4가지만 딱 배우고 끝납니다. 품목 아니죠. 요게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하는 거 하나 구경하고요.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하는 거, 검사 유형 등록하는 거, 요렇게 메뉴 4가지를 배우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생산관리 ERP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관리 메뉴 아래쪽에 있는 거 눌러서 위로 보내볼까요? 자, 또 뭔가 하고 플러스 눌러봤는데 회사 등록 정보의 메뉴 6개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초 정보관리 메뉴도 기네요. 위에 거 플러스 눌러서 닫아볼까요? 메뉴 이름이 다 보이지 않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줄을 옆으로 옮겨서 기초 정보관리 메뉴 중에서도 우리는 그새 아주 많은 메뉴들을 배우고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 메뉴를 배울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물류 담당자 코드, 담당 그룹, 사용 여부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으면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보고요. 단축키가 뭐라고요? 그렇죠. F12번입니다. F12번이나 아니면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에 물건을 담당하는 사람, 물건의 흐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책임자 이름을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물건의 흐름을 책임진다 이런 뜻이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 사원 코드, 사원명 이런 걸 넣는 곳입니다. 필요하면 여기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B 한영키 바꿀게요. B 100번 해가지고 박정숙 이렇게 넣을까요? 박정숙 선생님입니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선생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을 약간 오른쪽에 올려서 끝에 시작일을 안 넘어가졌네요. 2020년 1월 1일 그리고 종료일은 2020년 12월 31일 사용하고 누르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줄이 바뀌면 선생님이 담당자 코드명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담당자 등록에 선생님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담당 그룹 등록이 되는데 그룹은 담당자보다 상위 개념이지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 이름 한번 넣어 볼래요? 프로그램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B 200번 해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세요. 김개똥 이렇게 한번 적어 볼래요? 김개똥. 다른 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시작일은 넣어야 넘어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여부를 미사용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바꾸고 엔터 치면 이렇게 화면에 줄이 바뀌어서 한 줄이 넘어가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름이 담당자 코드에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담당자 코드를 등록하는 메뉴가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 메뉴 볼까요?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이란 메뉴가 그 하단에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었고요. 여기에 보면 거래처라는 탭이 있고 품목이란 탭이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 거래처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흥전공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 영업 담당자 볼까요? 대흥전공의 영업 담당자가 누구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흥전공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권대호다. 그럼 권대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 더블 클릭. 대흥전공의 구매 담당자는 박정숙이다. 외주 담당자 더블 클릭은 김개똥이다. 이런 식으로 각 거래처마다 담당자 이름을 정해 놓으면은 회사 업무를 할 때 누가 거기에 담당자인지를 다 정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박정숙이나 김개똥이란 이름을 요 앞에 물류 담당자 코드에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에서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요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과 그 다음 메뉴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메뉴 볼까요? 그 다음 메뉴는 품목 분류 등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이라는 걸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위에 조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프론트 포크 하는 게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직접 넣을 수 있는데요. 대분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조립 반제품하고 확인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 메뉴에 저 위에 올라가면 품목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품목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네, 천천히 뜨네요. 선생님 거는 품목 등록의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상단에 확인, 여기 상단에 프론트 포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원재료 구매 이렇게 넣었던 것을 품목 분류에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 등록에서 했던 것을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에서도 할 수 있는데 품목 등록에서 좀 더 자세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메뉴는 어느 걸 쓰든 좋지만 사실은 이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보다는 품목 등록이란 메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품목 분류 대중소라는 등록은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배우는 마지막 겁니다. 검사 유형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 유형 등록은 아까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 바로 밑에 있는 메뉴인데요. 검사 유형 등록이란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을 먼저 한번 볼까요? 물류나 생산의 각 모듈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검사 유형을 등록한다. 검사 구분은 11번 구매검사, 21번 외주검사, 41번 공정검사, 51번 출하검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료를 사올 때 이 재료에 불량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량품을 검사를 한다면 구매 검사를 하는 거고요. 외부 회사에 물건을 맡길 때 외주 검사를 합니다. 공정검사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들 때 공정 라인마다 검사하는 것을 공정검사라고 하고요. 출하검사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외부에 팔 때
출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등록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검사 유형 등록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검사 구분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버튼을 누르면 구매검사, 외주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4개가 있고요. 구매검사를 먼저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 회사는 구매검사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외주검사를 눌렀더니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외주검사도 안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검사를 눌렀더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회사 안에 공정상에는 검사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 여부에 보면 사용되어 있으니까 모두 한다는 뜻입니다. 바디 조립검사, 자전거 못 만들 때 조립할 때 검사합니다. 휠 조립할 때도 검사하고요. 핸들 조합 만들 때도 검사하고요. 자전거 만들 때 체중 검사도 하고요. 전장품 검사도 합니다. 마찬가지 출하 검사는 안 합니다. 자전거 밖에 내보낼 때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정 검사를 한번 보면 바디 조립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검사를 합니다. 볼트 조립이 잘 되었는가, 바디 도색이 잘 되었는가 검사를 하는데 끝에 보면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휠 조립 검사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죠. 이 빨간 건 뭐냐면 필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타이어와 림 조립이 잘 되었는가는 선택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계되어서 과제를 한번 볼까요? 요 과제는 선생님과 같이 풀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제 1.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입력 필수 구분이 필수인 검사 유형 질문이 등록되어 있는 검사 유형명이 아닌 것은 검사 구분이 공정검사이다. 자, 검사 유형이 공정검사일 때, 자, 바디 조립 검사가 필수가 아닌 거 이 말입니다. 자, 바디 조립 검사를 눌렀습니다. 바디 조립 검사를 했더니 필수인 게 있나요? 없죠. 없죠. 자, 이번엔 휠 조립 검사 갑니다. 휠 조립 검사 필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엔 핸들 조립 검사 가겠습니다. 핸들 조립 검사 필수가 있나요? 있네요. 이번에는 자전거 애쉬 체중 검사입니다. 필수가 있나요? 있네요. 그럼 4가지 중에서 필수가 없는 건 몇 번이었죠? 바디, 휠 조립, 핸들 조합, 자전거 체중 검사 중에 필수가 없었던 게 몇 번이었는지 기억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